75세는 노후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선택과 습관 하나하나가 남은 인생의 질과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 정서적 안정, 재정 관리,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 태도까지. 이 5가지가 얼마나 잘 관리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75세 이후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 핵심 요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1. 건강관리. 노후의 기초를 다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규칙적인 운동과 근육 유지의 중요성.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75세 이후에도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벼운 근력 운동과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 건강을 지키고 일상적인 움직임을 더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검진의 필요성. 75세 이후에는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은 정기적인 관리만으로도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체크하고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방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문의의 조언을 받아 나에게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면역력 강화하기. 식단은 나이 들수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며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써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노년기의 에너지와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 외로움 극복을 위한 사회적 활동 참여. 외로움은 노년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75세 이후에는 가족, 친구 또는 지역사회와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회, 봉사활동 또는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사회적 활동은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활력을 더하고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사고방식. 스트레스는 노년기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한 명상이나 산책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상황을 수용하고 대처하는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취미 생활과 새로운 도전으로 활력 찾기. 취미는 노년기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술, 음악, 운동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으세요.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하며 작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새로운 취미는 일상에 색다른 에너지를 가져다주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3. 재정 관리와 경제적 안정. 생활비와 노후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 75세 이후에는 재정적인 안정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인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며 생활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나에게 주어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더 여유롭고 안정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와 가족 지원에서 오는 부담 피하기. 노후에는 과도한 소비를 피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나 가족을 지원하다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위태롭게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을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나의 경제적 안정이 우선임을 명심하세요. 감정적인 선택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정신적 안정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공적 지원과 연금 활용으로 경제적 안정 확보. 공적 지원이나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재정 관리를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이나 지원금을 확인하고 활용해 보세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좀 더 안정된 노년 생활을 꾸릴 수 있습니다. 4. 인간관계와 사회적 연결. 가족과의 관계 유지 및 소통의 중요성. 노년기의 가족과의 관계는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영상 통화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갈등도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으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새로운 친구와의 교류로 외로움 해소.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동호회나 취미 모임,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새로운 친구는 삶에 활기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와 거리를 두는 법. 모든 인간관계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주거나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만을 유지하며 나의 에너지를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적절히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안정은 긍정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5. 일상에서의 규칙성과 삶의 태도. 규칙적인 생활 루틴으로 몸과 마음의 안정 찾기. 75세 이후에는 규칙적인 일상이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면 성취감을 느끼며 더 활기차게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가벼운 운동을 포함한 규칙적인 루틴은 삶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소소한 행복을 찾고 감사하는 습관 들이기.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에 집중해 보세요. 아침 햇살,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짧은 산책처럼 소소한 순간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끝에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며 삶의 긍정적인 면에 더 집중해 보세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삶의 만족감. 목표가 없는 삶은 무료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이를 이루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걷기, 책 한 권 읽기 같은 간단한 목표를 실천해 보세요.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75세 이후의 삶은 선택과 관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정서적 안정, 재정 관리, 인간관계, 그리고 일상의 태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요인을 기억하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노후 관리 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년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만약 100살을 살아온 어르신이 손주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긴다면 어떤 말을 적을까요? 건강이 최고다. 돈이 있어야 한다. 가족이 전부다. 아마 대부분 이런 말을 떠올릴 겁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손주에게 남긴 편지 속엔 전혀 다른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끝까지 마음속에 남는 건 아주 단순한 3가지였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는 손주에게 남기는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조용한 인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그 노인의 편지를 바탕으로 100년을 살아온 인생이 말해주는 진짜 중요한 3가지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감정은 늘 변화하는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기분이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우울해질 수 있죠. 슬픔이 몰려오기도 하고 분노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은 대부분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듯 감정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파도 위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감정이 올 때 이건 곧 지나갈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은 가라앉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00살 노인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감정에 휘둘려 사람을 잃고 기회를 놓쳤다고요. 감정을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감정은 흘러가고 우리는 그 위에 올라서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화가 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외롭지 않을 수도 없고 슬프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평생 우리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집에 들어왔다가 금세 나가는 손님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시 방문한 손님에게 집 전체를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너무 커져서 그 감정 안에 갇혀버리곤 하죠. 하지만 100살까지 살아본 분들은 압니다. 아무리 큰 외로움도 결국은 잦아들고 깊은 슬픔도 결국은 희미해진다는 걸요. 그 감정이 사라지길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중요한 건 감정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감정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노인은 말했습니다. 감정이 삶을 끌고 가게 두면 우리는 중심을 잃게 됩니다. 오늘 기분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그 말이 사람을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감정이 나를 끄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노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정이 들끓는 순간 잠시 멈춰서 바라보라고요.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멈추는 순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오랫동안 남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살아보니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 밥 먹는 외로움은 참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몸도 결국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면 의미가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꼭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작은 대화,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삶이 힘들어질수록 관계가 힘이 됩니다. 외롭다는 건 결국 나눌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관계는 돈보다 건강보다 더 오래가는 자산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속에서 서운함을 먼저 느낍니다. 왜 나만 연락할까? 왜 나만 챙길까? 그런 생각이 쌓이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하지만 노인은 반대로 살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운함보다 고마움을 먼저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에도 고맙다고 말해보라고요.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다 보면 서운함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채워주는 사람이 관계를 오래 지켜간다고 했습니다. 서운함은 잠깐이지만 고마움은 오래 남는다고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고맙다는 말을 건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래된 벽을 허물 수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는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매일 해야 몸이 좋아지듯 관계도 매일 정성을 들여야 건강해집니다. 한번 연락했다고 해서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자주 표현하고 자주 듣고 자주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 하나 남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좋은 관계는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노력과 관심이 쌓인 결과라고요. 연락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해보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변하길 바라기보단 내가 먼저 마음을 움직여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관계만이 인생 끝까지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땐 모두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돈을 벌고 이름을 알리고 싶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것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들이라고요. 그보다 더 소중한 건 그걸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라고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면 그게 이미 충분하다고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평가하지만 스스로는 과정을 기억합니다. 노력한 시간, 참아낸 날들, 포기하지 않은 마음. 그것들이 삶을 진짜 가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뤄낸 것보다 버텨낸 시간이 더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거창한 목표보다 작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100년을 살았지만 결국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했던 하루들이라고요. 밥을 차리고 창밖을 보고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한 그 순간들. 그런 일상이 인생의 진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실천이라고요.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잘 보냈다는 느낌이 들면 그날은 성공한 하루입니다. 인생은 결국 그런 하루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 내일도 오늘처럼 정성껏 살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나중에 평가하려 합니다. 다 지나간 후에야 아쉽다고 말하죠. 하지만 노인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요. 지금 내가 어떻게 말하고, 지금 내가 누구를 대하고,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품는지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끝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노인은 조용히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때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마음속 깊이 오래 남기도 했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용한 새소리, 손자의 웃음소리, 함께 밥 먹던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젊을 땐 잘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은 말했습니다. 지금 당연한 것들이 언젠가는 그리움이 된다고요. 당연함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후회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특히 관계에서의 후회가 많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화내지 말 걸, 좀 더 안아줄 걸, 한 번 더 찾아갈 걸.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다고 해요. 일에 쫓겨 놓쳐버린 대화, 바빠서 미뤘던 가족 모임. 그 모든 순간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조금씩 실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라는 말 대신 지금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쓰라고요. 후회는 시간이 지나야 찾아오지만 실천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후회는 훨씬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요. 늦었다는 생각은 대부분 자기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이 있다면 지금 사과하면 되고, 연락을 끊었던 사람에게도 지금 안부를 물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챙기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하면 된다고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하루는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진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은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손주에게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걸으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조급하게 굴러가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느리게 흘러간다고요. 실패해도 괜찮고 돌아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조급함은 시야를 좁게 만들고 실수는 늘 급할 때 생긴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걸을수록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리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너무 앞서가려 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천천히 가는 사람의 편이 된다고 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묻죠. 이게 맞는 걸까? 노인은 말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후회는 있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선택을 믿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고른 길이라면 끝까지 걸어보는 게 필요하다고요. 실패해도 좋습니다.
그건 또 다른 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이 정해준 길을 걷다 후회하는 것보단 내 선택으로 후회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건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삶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노인은 손주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는 언젠가 지금의 너를 뛰어넘는 순간이 올 거라고요. 지금은 작아 보이는 내 모습이 언젠가는 커다란 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면 힘이 난다고요. 힘들다고 멈추는 순간 그 끝은 영영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으면 반드시 변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삶이 힘들고 막막할 때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은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너부터 너를 믿어야 한다고요. 그게 너를 지키는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길게만 보지 말고 하루하루 정리하듯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했던 말, 오늘 했던 행동을 밤에 조용히 되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게 매일을 살피면 실수도 줄어들고 감사한 일도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삶은 결국 마음의 짐으로 쌓인다고 했습니다. 매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인생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요. 작은 정리는 큰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마음속 먼지를 털어내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잘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언제 해도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아꼈습니다. 노인은 말했습니다. 고마운 사람은 갑자기 떠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늦기 전에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친절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익숙한 존재에게도 고맙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고마운 감정은 쌓아두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표현하지 않은 고마움은 결국 후회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회가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꼭 고맙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끝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얼굴로 떠날 수 있을까요? 노인은 말했습니다. 후회와 아쉬움보다 고마움과 미소로 떠나고 싶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을 잘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 말 한마디. 그것들이 쌓여 마지막 순간의 얼굴을 만든다고요. 미소로 떠나려면 지금부터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삶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일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준비된 사람에게 더 아름답다고요. 그 마지막을 미소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더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00살 노인이 손주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를 통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3가지 가치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 것,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할 것,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살 것. 이 3가지는 100년을 살아본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말이기에 더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고백이기에 더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를 더 따뜻하게, 관계를 더 소중하게, 그리고 내 마음을 더 잘 돌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길지 않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오래 묵은 후회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지금 떠올리고 싶은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남는 문장이나 나만의 인생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한번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고맙고 소중한 하루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지금 이 순간 함께 쓴 기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생의 한 구절을 함께 나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혹시 연애하면 뇌가 젊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70살이 넘어서도 연애를 하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뇌가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처음 들으면 믿기지 않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설레는 감정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요즘 의사들과 뇌과학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70대, 80대에도 연애를 시작한 분들이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기분이 훨씬 밝아졌다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단순히 기분 문제만이 아니라 뇌 MRI 촬영에서도 실제로 활성화된 부분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단순한 감정 노름이 아니라 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애가 도대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애의 뇌자극 효과, 그리고 굳이 로맨틱한 연애가 아니더라도 설렘과 교감이 뇌를 어떻게 되살리는지 알려드릴게요. 또 실제로 연애를 통해 활력을 되찾은 분들의 이야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연애를 하면 우리 몸에서는 특별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바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에요.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나오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져요. 옥시토신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호르몬은 사람 사이의 신뢰와 유대감을 높여줍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거나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분비됩니다. 연애를 하면 이런 뇌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는 거죠. 덕분에 무기력했던 뇌가 다시 깨어나듯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뇌가 긴장을 풀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이런 호르몬은 약으로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설렘과 감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하죠. 그래서 연애가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전두엽은 뇌 앞쪽에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곳은 판단력, 기억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죠. 나이가 들수록 전두엽 기능은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 교류는 이 전두엽을 자극해 줍니다. 누군가와 감정을 주고받는 행동이 뇌에 활력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주고받는 대화, 함께 보내는 시간, 문자 한 줄까지도 뇌를 자극해요. 특히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보다 감정을 나누는 시간이 훨씬 더 뇌에 긍정적이에요. 실제로 연애 중인 사람들은 감정 조절 능력도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전두엽이 활발해지면 우울감도 줄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대화를 많이 할수록 뇌는 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뇌 운동입니다. 매일 산책하듯 매일 감정을 나누는 것도 뇌를 위한 운동이 되는 셈이죠. 이런 점에서 70대의 연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건강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익숙함보다는 새로움에 반응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정은 뇌를 자극해서 인지 능력을 끌어올려줍니다. 연애를 하면 새로운 감정이 자주 생겨나죠. 설레는 마음,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감정 표현. 이런 모든 순간이 뇌에게는 신선한 자극입니다. 뇌는 반복된 일상보다 이런 변화에서 더 크게 반응합니다. 특히 인지 능력, 즉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기능이 더 살아나게 됩니다.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감정 표현도 풍부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 활력이 생기면서 얼굴 표정도 더 밝아집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뇌의 인지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치매 초기 단계의 어르신들에게도 감정 교류가 큰 효과를 보인다고 하죠. 새로운 자극은 뇌를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애가 뇌를 젊게 만든다는 말,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런 고립감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뇌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운 사람은 뇌의 활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울감이 커지면 기억력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사회적 자극이 적을수록 뇌는 점점 무뎌지게 되죠. 특히 노년기의 외로움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외로움은 뇌를 서서히 침묵하게 만드는 무서운 감정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정서적으로 고립되면 뇌는 젊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을 조용한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생각도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는 사용되지 않는 근육처럼 기능이 떨어집니다. 외로움은 뇌에게 있어 침묵의 독소와도 같습니다. 연애를 하면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뭐 했어? 라는 한마디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죠.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약보다 더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애는 뇌와 마음이 동시에 따뜻해지는 과정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면 뇌도 안정을 찾게 돼요. 정서적으로 편안해지면 수면 질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뇌에 긍정적 자극을 줍니다. 특히 반복되는 일상 속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줘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안정감이 생기면 우울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뇌는 감정 상태에 따라 활발히 반응합니다. 사랑받는다는 감정은 뇌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압도 내려가고 심장도 편안해지죠. 연애는 정서적 안정감을 넘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을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계속 유지될수록 뇌는 더 많이 활동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감정을 나누는 관계는 뇌에 반복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런 자극이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인 관계는 예측 가능한 안정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전화 한 통, 주말에 산책 약속. 이런 반복은 뇌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감정적 루틴이 생기면 뇌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꾸준한 관계는 우정이나 연애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뇌는 기대와 반복을 좋아합니다.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삶의 목표가 생기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이 뇌의 활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외롭지 않다는 감정이 뇌 전체에 긍정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관계는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감정과 기억은 뇌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강하게 동반된 경험은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한 순간은 쉽게 잊히지 않죠. 뇌는 감정이 실린 경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는 관계는 기억을 되살리는 힘이 있어요. 감정을 느끼면 뇌는 그 감정을 기억 속에 저장합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바로 해마와 편도체입니다. 이 부위들은 기억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연애를 하면 이 부분이 더 자주 자극을 받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대화가 기억을 훈련시킵니다. 뇌는 훈련할수록 더 잘 작동합니다. 감정을 통해 기억이 강화되는 원리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애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기억력 회복에도 효과적입니다. 감정은 뇌의 자극제가 되고 기억은 그 자극의 흔적이 됩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다양한 뇌 기능이 동시에 저하되는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뇌를 다방면으로 자극해주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연애는 그 모든 자극을 한 번에 줄 수 있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로 연애는 감정 자극을 통해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을 유지시켜줍니다.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뇌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반응합니다. 두 번째로 연애는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함께 가거나 선물을 고르는 행동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새로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애는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고립된 사람일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애를 하면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접촉이 많아집니다. 일상적인 대화조차 뇌를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이런 다양한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종합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70대 이후 연애를 시작한 분들의 변화를 보면 놀라운 점이 많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연애 이후 어깨가 펴지고 얼굴 표정이 밝아졌다고 해요. 말을 거의 안 하시던 분이 농담도 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도 깜짝 놀랄 만큼 에너지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오랜 시간 우울감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모임에서 좋은 분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우정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설렘이 생기면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식사량도 늘었다고 하셨어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기니 자존감도 올라가더랍니다. 정신과 상담 없이도 눈에 띄게 회복된 케이스였어요. 또 한 분은 배우자를 잃고 오랫동안 혼자 지내셨는데요. 새로운 연애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여행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웃음이 늘어나고 뇌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도 들으셨답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마음의 설렘은 몸과 뇌를 다시 살아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애라고 하면 로맨틱한 관계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꼭 그런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감정의 깊이는 형식보다 진심에서 나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는 관계도 뇌를 충분히 자극합니다. 썸이나 영화 같은 사랑이 아니더라도 효과는 같습니다. 중요한 건 감정의 교류와 관계 속의 안정감입니다.
누군가와 매일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반응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설렘과 소속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인지 기능이 유지되거나 더 좋아지게 됩니다. 낯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마음을 나누는 연습이 결국 뇌에게 가장 좋은 자극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의 따뜻함과 꾸준함입니다. 진심이 오가는 관계가 뇌를 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깊은 대화는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보다는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대화가 효과적이에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는 순간 뇌는 활발히 움직입니다. 이런 대화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정서적 교감은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 뇌의 감정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따뜻한 말은 마음뿐 아니라 뇌에도 전달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하는 과정에서 뇌가 연습을 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훈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대화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뇌 건강도 좋습니다. 혼잣말이 아닌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도 더 밝아지게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정서적 교감이 없었던 분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뇌도 함께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대화는 뇌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교감은 뇌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열쇠입니다. 꼭 연애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도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긴장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친구 같은 관계에서는 부담 없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뇌도 더 자유롭게 반응합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편안한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관계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뇌의 피로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은 약보다 강력한 힘을 줍니다. 친구처럼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큰 자산입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뇌는 그만큼 더 깨어있게 됩니다. 평생 친구가 있다는 건 뇌 건강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 같은 연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감정이 오가는 사이가 뇌에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진짜 연애는 결국 편안한 친구 같은 관계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상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외모에 더 신경 쓰게 돼요. 옷차림이 바뀌고 거울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청결을 유지하고 자세도 달라집니다. 또 식사 습관도 변하게 됩니다. 편하게 먹던 인스턴트보다는 건강식에 관심이 생기죠. 혹시 체중이 늘었다면 운동을 하겠다는 의욕도 생깁니다. 이처럼 외적인 변화는 건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도 커지게 되니까요. 식사를 거르던 분들도 이제는 식사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외출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걷는 양도 많아지고 활동량도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약이나 치료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연애가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힘이 되는 셈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건강해졌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 몸 전체를 다시 돌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오랜 시간 우울감을 겪었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그냥 버티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동호회에서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계기는 아니었지만 그날 이후 삶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정기적으로 만날 사람이 생기고
안부를 묻는 문자가 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속 어두운 감정들이 조금씩 옅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잊고 있던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됐다고 해요. 우울감은 외로움과 무가치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채워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기다려주는 이가 있다는 건 큰 힘이 됩니다. 연애는 그 자체로 정신 건강의 회복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경험이 생겨요.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은 말투부터 표정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애를 하면 다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죠. 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입니다. 이런 감정은 10대나 20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가능한 감정이에요. 예쁜 꽃을 보며 함께 걷는 산책길, 소소한 선물에 감동받는 순간, 문자 한 통에 웃음 짓는 그 느낌. 이 모든 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강한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만족에서 나옵니다. 혼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이죠. 사랑은 일상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역할을 합니다. 같은 하루라도 누군가와 함께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연애는 단순한 감정 이상의 존재 이유를 주는 경험이 됩니다. 사랑은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랑하는 감정이 있을 때 뇌의 혈류량이 증가한다고 해요. 이는 곧 뇌세포가 더 많이 활동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설렘과 기쁨을 느낄 때 뇌는 젊은 시절처럼 반응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것만이 아닙니다. 뇌의 노화를 늦추는 회춘제로도 작용합니다. 특히 정서적인 자극이 풍부할수록 뇌의 노화가 느려집니다. 아무 감정 없이 반복되는 일상은 뇌를 무기력하게 만들죠. 하지만 사랑은 반복 속에 색다른 감정을 줍니다. 사랑은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감정이에요. 뇌는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그 감정을 찾으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는 뇌에 희망을 심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몸도 같이 반응합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여유로워지죠. 그 모든 변화는 뇌가 젊어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이 가장 사랑하기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의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조건과 상황을 따졌다면 지금은 사람 그 자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또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뒤에야 진짜 사랑의 의미도 알 수 있죠.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배워가는 감정입니다. 늦게 시작한다고 해서 부족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성숙하고 건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 준비되었느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은 지금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사랑을 시작하기 딱 좋은 때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완전히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감정을 통해 우리는 정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삶이 지루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작은 관심과 교감이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사랑은 마음을 채워줄 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매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누군가와의 관계가 있다면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대화, 눈빛, 배려, 웃음. 이런 작고 소중한 것들이 정서를 채우고 삶을 바꿉니다. 정서가 회복되면 기운이 생기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결국 사랑은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평생 놓치지 말아야 할 감정입니다. 오늘은 70대에도 연애를 하면 뇌가 젊어진다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연애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높이며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습니다. 꼭 영화 같은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소중함을 다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아직 없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마음을 열고 사람을 만나보셔도 좋아요. 설렘은 뇌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나의 감정을 다시 꺼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삶, 따뜻한 마음, 젊은 뇌. 이 세 가지를 위한 연애, 지금 시작해보셔도 늦지 않았습니다.